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한도를 초과한 데다 유로존의 부채 우려가 계속돼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로존의 부채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나타난 것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채로 인해서 미국의 8월 디폴트 사태에 대한 위기감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지수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월요일장에서 0.3% 하락한 12,54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가운데 하락폭이 큽니다. 1.6% 이상 빠지면서 2,782.3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0.6% 이상 빠지면서 1,329.47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1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밑돈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기록했던 최고 수준의 절반 수준 가까이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택 지표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5월 주택시장 지수는요, 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16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 이유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또 압류 주택이 늘어나면서 건설업체들이 신규 주택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월요일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4조 2,900억 달러로 법정 한도에 도달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투자 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부채 한도가 법정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미국 정부는 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무부는 의회 측에 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요청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월요일장에서 다우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IBM이 1% 내외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반도체주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 내외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2%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JP모간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초반에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후반에는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다우 종목 중에서는 보험주만 소폭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백화점 JCPenney는 1분기 이상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 또 어닝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프트 패치 우려에 주가는 밀리면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발표된 경제 지표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일시적으로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이 소프트 패치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40만 건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4월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 비제조업 지수도 소폭이나마 웃돌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앞서 장유정 캐스터가 전해드렸다시피 미국 지표는 전반적인 부진 그리고 미정부의 8월 디폴트 우려 때문에 하락세를 면치 못한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정부, 미국 어제 장에 대한 평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는 올해 그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에서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로 선진국의 재정 적자 문제, 국가채 문제가 지속적으로 그 증시에 현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그 유럽과 특히 미국에서 지금 이 문제가 그 지속된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채무 한도라는 게 이게 정해져 있어서 사실 그 한도에 그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그 디폴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채무 한도 상황 조정을 줬고 월가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대선 일정을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보면 반대당인 공화당이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는 않을 거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바마 그 지도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미국의 그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많이 좀 떨어지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위험의 그 사태 해결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면서 지지도가 그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역시 내년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그 재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청자분께서 반대당인 공화당 입장이라 된다면 이런 그 채무 상한 한도의 그 상향 조정하는 문제, 이 문제들을 놓고 정치적 이슈화돼서 굉장히 오바마 행정부의 그 정적인 그 실패 이런 문제로 좀 다뤄서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미국의 증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향방을 가늠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경제 그 더블 딥이냐 소프트 패치냐 이런 시각을 했습니다는 오늘 월가에서 보면 더블 딥보다는 소프트 패치론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 패치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경기는 미국 경기는 회복 국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 4분기 성장률이라든가 그에 그 발표되는 단기 지표들이 부진하는 것은 회복 국면 속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면 앞으로 본래 위치로 간다면 미국 경기는 회복 국면을 복귀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지표가 더블 딥이 아니라 소프트 패치론을 이렇게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오늘 월가에서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소프트 패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올해 그 미국의 연준의 그 경제 성장률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그 3.4에서 3.9% 이렇게 봤습니다는 1, 4분기 성장이 1.8%로 낮게 나옴에 따라서 이걸 3.1%로 또 3.3%로 그 조정한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소프트 패치는 않을까 했을 때는 1분기 성장률 1.8% 이런 상태를 감안해서 연준이 올해 그 성장률을 3.1에서 3.3% 이렇게 본다면 2분기 성장률은 분명히 그 3% 이상 높게 기록을 해야 1.8%의 성장률을 이렇게 감안하고 연간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분기의 성장률은 다시 제기대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분기의 그 성장률이 낮게 나온 것이 또 지표가 나온 것이 일시적인 부진이다. 일시적 부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프트 패치라는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월가에서 보면 재료의 그 상당히 큰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주가가 다우지수가 40포인트 정도 비교적 얕게 떨어진 것은 바로 경기에 대해서 향후를 볼 때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쿠션 이펙트 완충 역할을 해서 그 미국의 그 국가 채무 상한 한도 조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잠시 뒤에 다른 주제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시장 제각각 재료가 등장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이머징 마켓은 모두 파란불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은 국내 식품 가격 급등하면서 정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강하게 드리워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마감된 상하이 지수 마감 종가입니다. 0.7% 이상 빠지면서 2,849.0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자체 조사 결과 이 돼지고기와 계란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3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식품 가격은 중국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이상인데요. 때문에 정부의 인플레에 대한 통제 우려, 그리고 주식시장 유동성 감소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은 이 공산은행, 바우산철강 등이 내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콩 H지수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H지수 어제장에서 1.6% 상하이 증시보다도 더 하락폭이 컸는데요. 12,676.7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네, 약세로 출발하면서 이 분위기 장 마지막까지 이어가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또 상하이 증시와 방향을 같이 하면서 증시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센섹스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도 센섹스 지수 역시 하루 종일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장에서 1% 이상 빠지면서 18,34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4월 인플레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강하게 드리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1% 이상 빠졌습니다. 1846.3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났고 또 유가와 같은 이 상품 가격 약세에 러시아 증시는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62,82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오전장 중에서는 반짝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이 페트로브라스 주가가 2% 넘게 상승해서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발레를 비롯한 다른 자원주 그리고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에서는 수출 관련주보다는 내수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기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증시, 수출주보다 내수주가 왜 부상하나인데요. 궁금하신 분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 지금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 업종별 동향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움직임부터 살펴주시죠. 네, 오랜만에 그 업종 얘기를 좀 하게 되겠는데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미디어에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개별 특정 업종 종목은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뭉뚱그려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위기 초에는 수출과 관련된 이러한 그 주도가 부각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그 경제에서 경제개발 초기라든가 위기 극복에서는 이게 산업에 있어서는 전후방 연관 효과, 허심한 이야기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연관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제 발전 초기의 단계는 그러한 그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업종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역시 내수 관련주보다는 수출과 관련된 주가 이런 그 산업의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 전문적인 용어로는 허시만이 얘기하는 backward forward linkage 이펙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는 각국에서 내수와 관련된 주 이런 것이 좀 증시에서 보면 주가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그 내수와 관련된 주라는 것은 대부분 다 유틸리티와 관련된 주, 뭐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주,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주.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된 주 이런 인간미 냄새 물씬 풍기는 이런 업종들이 사실상 그 내수와 관련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동안 그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과 관련된 주가 증시를 그 주도했습니다는 최근에 그 세계 증시에서 보면 내수와 관련된 주가 부각되는 이런 측면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주목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세계적 경제 전문지가 이런 내수 관련주가 왜 뜨나 하는 이런 그 특집들을 많이 싣고 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의 변화 쪽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글로벌 경기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이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내수와 관련된 주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경기가 그 저점을 통과해서 경기 회복의 초입인물하면은 대부분 다 그 수출과 관련된 업종들이 부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그 내수와 관련된 주류가 부각되는 것을 경기 그 순환적인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대체로 보면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 화랑 국면에 들어갈 때 통상적으로 보면은
사실 내수와 관련된 주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 주가도 한 890에서 지금 2,000선을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본다면 개인의 경제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계, 하우스홀드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자산 소득이 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에 그 투자했던 소득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에 투자했던 소득,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그 자산 소득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가계에서 보면 소득은 웨이지 인컴, 임금 소득과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같은 에셋 인컴, 이 자산 소득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경제학 용어에서 Y분의 해서 소위 소비 성향, 평균 소비 성향을 보면 대체로 보면 임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애틋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소비를 좀 아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든 아니면은 평균 소비 성향이든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돈을 벌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대체로 불로소득 성격을 강하기 때문에 이 한계 소비 성향이라든가 평균 소비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사지 못했던 것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명품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쪽에서 내수와 관련된 주가 이렇게 경기 확전 국면에는 떠오른다.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냐 하는 각도에서 지금 세계 경기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됐죠. 전미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번에 그 경기 회복이 2009년 2분기가 저점이다. 지금에 이렇게 제가 본다면 경기의 회복 국면이 2년 정도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 경기 회복 국면이 2년 정도 이렇게 지속된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아무리 경기 회복이 더딘다 하더라도 지금은 서서히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이 인플레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출구 전략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과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는 것과는 거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연스럽게 그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수와 관련된 주가 이렇게 떠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의 그 내수와 관련된 주를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좀 회복 국면에서 지금은 확장 국면에 그래서 그동안 그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투자했던 소득을 좀 쓰는 단계에서 각국들의 그 내수와 관련된 주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내수와 관련된 주식이 뜬다는 것, 앞으로 경기만에서 변화가 있다는 거 의미한다고 하셨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이 선진국의 내수 관련주가 부각된다는 것은 특히 이 경기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리 그 선진국이 이번에 위기 과정에서 위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내수와 관련된 주들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역시 그 세계 경기를 주도하는 선진국 경기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그 연준이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 사실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서서히 이렇게 경기가 좀 후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경기가 그 둔화 국면에 들어간다 해도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곧바로 그 주가가 하락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전에든지 알아봤습니다는 실증적인 그 볼 때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이렇게 둔화 국면에 넘어갈 때 사실상 둔화의 속도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소위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소프트 패치라든가 연착륙만 된다면 그렇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 경기가 정점에서 이렇게 약간의 그 이렇게 소프트 패치라든가 그다음에 연착륙에 들어간다면 경기 그 확장 국면에서 가장 증시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인플레 같은 이런 요인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러나 물가가 좀 안정되는 이러한 그 연착륙 국면에서 주가가 가장 빨리 이렇게 상승으로 나타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가 선진국 경기도 여러 가지 그 경기 회복의 속도라든가 이런 데서 실흥국보다 이렇게 낮긴 합니다는 그러나 회복 국면이 2년 정도 지속되는 상태에서 지금은 그 경기 순환 국면이 확장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주보다는 이게 내수와 관련된 주가 선진국에서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진국 외에 신흥국에서도 내수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 신흥국들은 지금 정책적 요인이 많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이후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위기 충격이 적고 경기 회복이 좀 빨리 감에 따라서 사실상 자체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상을 겨냥한 캐리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인플레라든가 이런 경기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물가를 잡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서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중개 위안화를 비롯해서 신흥국들의 자국통화 절상 쪽으로 인플레에 이렇게 잡는데 정책적인 그 수단을 가한 상태거든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상품이 대부분 다 환율에 의존하는 이러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천스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이든 신흥국의 통화 절상이 될 때는 수출과 관련된 업종은 타격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자국통화 그 강세가 될 때는 사실 내수장이 확대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흥국들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자국통화 절상 쪽으로 정책 수단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주가 좀 분류하고 내수와 관련된 주가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 신흥국들이 동시에 내수와 관련된 주가 부각되긴 합니다는 그 관련돼 부각시키는 요인 중에서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해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이렇게 내수 관련주가 부각되는 것에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논란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위기 발생 3년 차에는 이 금융위기와 맞물려서 이러한 그 현상들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그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내수와 관련된 주가 이렇게 부각된다는 것은 사실 위기 발생 3년째 증시에서 가장 큰 현안인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고 있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선진국에서는 내수와 관련된 업종이 이렇게 부각된다는 것은 어쨌거나 경기에 대한 논쟁이 꾸준히 있습니다는 경기가 꾸준히 회복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입장에서는 애프터 크라이시스로 해서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 문제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긴 합니다는 그러나 최근에 내수와 관련된 업종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신흥국의 인플레가 코스트푸시, 즉 공급 측 요인이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뒤늦긴 했지만 정책의 수단이 제대로 방향을 갖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수와 관련된 업종이 부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내수와 관련된 업종이 부각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경기 둔화, 증시의 부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금융위기 극복이 지난 3년 동안 한 8분 응선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2분 응선이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선진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각국들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관련해서 3년차에 다시 한번 위기가 발생한다는 3년 주기설과 그 다음에 지금 세계 각국들이 1930년대에 어떤 대공황의 타산지석을 삼아서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 극복이 상당히 빨리 되었고 또 나머지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쪽의 그 낙관론 시각이 있습니다는 대체로 선진국 그 다음에 신흥국에서 이 내수와 관련된 주가 부각된다는 것은 위기 관련 차원에서 보면은 비교적 수준에 맞게 사실상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반드시 나쁜 신호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의 내수 관련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의 내수 관련주 부각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정치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은 그 향후 5년 동안 수출 위주에서 내수 확대를 통해서 수출과 내수 간의 균형 성장을 모색하겠다 하는 이런 쪽을 저희가 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는 역시 중국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주는 어떤 부정적 측면을 그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상 내수 확대 쪽으로 지금 일제히 서북부 간접 자본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하는 양상이거든요. 중국이 왜 이렇게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전반에 낀 거품을 해소되지 않을 때는 국민의 절대적인 화합이 필요한 미개척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경제별 과정에서 국민의 고통이 따라야 되는데요. 내가 이 고통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은 뜻하지 않게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번다면 국민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강력하게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도 내수를 확대하는 위한 정책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인플레 문제를 잡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내수와 관련된 이런 주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목적에서 보면 내년도에는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경제 교초가 돼야 되거든요.
집권 초반기에는 우리의 국민에 해당되는 인민들의 폭넓은 지지 기반이 있어야 사실 새롭게 들어서는 시진핑 정부가 사회라든가 국민의 통제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출보다는 특정 부분의 그 불균형 상태를 더욱 이렇게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러한 그 수출보다는 내수와 관련된 업종을 이게 부각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떠냐 하면 우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중개 내수장 확대와 한계 수출 간의 동행성 같은 경우에는 1994년 동행성 계수가 0.74에서 지금은 0.94 정도로 해서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중기 성장하면 내수가 확대되면 우리 수출은 그만큼 증가한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기 내수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수출 위주의 고성장에서 좀 다소 성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성장률 둔화에 의한 한국 수출에 끌어들이는 효과 이상으로 경제 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내수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 수출이 그 증대되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내수 확대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 균형 성장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 자체적으로 성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한계 수출을 흡수하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수와 관련된 업종들이 이렇게 부각될 때는 항상 증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쪽에 비관론이 대두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은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뽀리뽀리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내수 관련주를 볼 땐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데도 자연스럽게 지금 상태에서는 내수와 관련된 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내수와 관련된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 굳이 뭐 산업 분류상 보면 내수와 관련된냐 수출과 관련된냐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의 그 내부 시장이 커진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산업이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게 호전이 빠른 업종들이 내수와 관련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대체로 보면 우리도 이제 현 정부가 이렇게 집권 후반기에 도달함에 따라서 다음에 이렇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또 정권의 그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사실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경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내수와 관련된 주가 자연스럽게 인기를 받을 수 있는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지금 인플레 안정 차원에서 사실 지난주에 그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는 지금 여러 가지 학계 이렇게 시각 보면 우리의 원화 평가 절상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다소 더 이렇게 전형적 입장으로 검토되지 않느냐. 금리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원화 절상 쪽으로 이렇게 분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금 1,100원 밑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화 강세 추세가 우리의 그 산업별 미치는 동향 보면 수출의 그 종전보다 약화되긴 했습니다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내수와 관련된 업종에 이렇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정치적으로 그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그 당면한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수와 관련된 업종도 우리 증시 내에서는 부각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하다. 최근에 그 국내 증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 이렇게 서서히 부각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어지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처럼 내수 관련주가 부각되는 것, 우리 투자자들은 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경기 순환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회복 초기에는 수출과 관련된 주, 그다음에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어서는 내수와 관련된 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는 예. 사실 이게 명쾌하게 일반 투자자 입장이라든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업종이 나눠지고 또 경기 순환 국면이 정확하게 빨리 포착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좋은 투자 전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개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양과 질이 상당 부분 이렇게 그 다른 그 시장 참여도 떨어지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글로벌 되면 될수록 종전의 그 경기 순환 패턴에서 다른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지금 경기가 회복 초기냐 아니면 지금 경기가 확장 국면이냐 하면 대체로 보면 공식적으로는 1년 후에 판별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이게 투자하는 이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경기 순환 국면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수와 관련된 주가 왜 부각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립니다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얼마 정도 피부적으로 와닿을까 하는 각도에서는 사실 저도 상당히 좀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무슨 업종이 부각되고 시기에 따라서 무슨 업종이 부각되고
또 정권이 그 교체되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때는 그와 관련된 주 이렇게 이제 해서 소위 그 순환 국면상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재료에 따라서 그때그때 부각되는 관련 있는 인기주 이런 것을 좀 많이 시청자분이 선호할 수 있습니다는 그러나 주식 투자 일을 해서 또 현장 경험이 많은 제라비스 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기를 쫓다 보면은 실제로 돈이 필요할 때 정작으로 돈은 못 모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이 기업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이런 그 기업의 그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개인 재테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 기업이 쓴다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업종일까 할 때는 역시 사람이 경제 활동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간미 냄새, 물씬 풍기는 업종들이 결국 그때그때 떠오르는 재래든가 인기재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그걸 중장기적으로 기본에 맞춰서 투자하면 상당 부분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레미스 겔이 얘기했던 그로스 트랩, 성장의 함정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최근에 내수와 관련된 업종이 부각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인간과 관련된 이 업종들이 대부분 다 내수와 관련된 업종이라고 본다면 그동안 금리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상 그 인기와 관련된 주, 경기 순환과 관련된 주다 본다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따라서 경제 활동의 본체인 이 사람의 그 초점을 맞추는 상태에서 내수와 관련된 주가 이렇게 그 부각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경험에도 그때 그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람과 관련된 기본의 증시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인 사람과 관련돼서 이런 업종으로 이렇게 중심을 해서 투자하면 사실 그 돈은 많이 벌 수 있다. 또 그때그때 흐름에 나타나는 오늘 뭐 유럽의 재정기라든가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개인이 안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세한 업종까지 짚어주실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흐름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낮 기온이 2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옷차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는데요. 최강기획가님, 먼동이 드다님, 한남두아님, 하늘비행기님, 설봉님 등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